유명한 초청 강좌를 저희가 이번에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청 강사로 지금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님으로 계시는 강민구 판사님이십니다. 제가 강의 시작 전에 강민구 판사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제 소개가 끝나면은 강민구 판사님께서 오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판사님은 198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을 하셨고요. 82년 사법시험 제24회 합격을 하셨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 석사학위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육군사관학교 에서 또 교수님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뒤에 서울지방법원 의정부 지원 판사님을 하셨고 창원지방법원 법원장, 부산지방법원 법원장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늘 강연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2017년부터 18년까지 대법원 법원 도서관장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사법정보화 전략위원회 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법부의 그런 그 일종의 그런 그 전산화, 전자정부화를 이제 책임지고 주도하셨고,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 법제처 법령 그 전자 데이터베이스 보시면은 대단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검색하기도 편하고 굉장히 이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영문도 있고 국문도 있고. 그런데 제가 잠시 좀 물어보니까 그 지금 현재 법제처의 그런 그 전산화, 어떤 그런 그 초기 시작과 준비 지금의 현황을 강민구 판사님께서 과거에 그 사법부에 시도하셨던 그런 그 전자정부의 경험을 그 법제처에 이제 전수를 하셔서 법제처 현재 어떤 그런 그 전자정부 문서가 지금 갖추어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그 전에는 이제 사법부가 약간 그 전자정부 어떤 그 속도라든지 추진이 상당히 조금 이제 지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반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그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잘못된 인식도 오늘 이제 판사님을 모시고 오늘 그 주제가 디지털 혁신 시대 필수 생존 비책이라는 주제로 이제 강연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디지털 혁신은 저희 지금 전 세계 글로벌 화두입니다. 최근에 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서 세계화가 종말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여전히 지금 디지털 혁신은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실생활에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고 학계에서도 논문 주제가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나 뭐 이런 게 논문이 많을 것 같지만 여전히 AI라든지 디지털 혁신에 관한 논문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만큼 저희 생활의 임팩트가 굉장히 큰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여러분들 뭐 잠깐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강민구 판사님께서 사법부에 계시지만은 과거에 몇십 년 동안 디지털 우리 역사에 있어가지고 초기 때부터 판사님이 해오신 여러 가지 어떤 그 디지털 관련된 그 경험들이 굉장히 녹아 있고 그래서 저도 그동안 해오신 판사님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디지털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판사님께서 이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때 여러분들이 아마 상당히 또 사법부에 대해서 조금 또 판사하시는 분들, 우리 사법부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디지털 역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소개가 많이 길었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신 강민구 판사님께 감사드리고요. 판사님 지금 이제 그 강연 준비되셨으면 이제 시작하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일단 먼저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가운 마음입니다. 제가 학번으로 말하면 우리 원장님이 소개했듯이 77학번입니다. 1977년도에 가나 캠퍼스에 들어와서 81년도에 졸업을 하고 그러는 저도 서울대 멤버인데 참 생각해 보면 40년 이상의 세월이 0.1초 만에 흘러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또 이렇게 특강 강사로 이렇게 더구나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니까 여러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제 제목은 디지털 혁신 시대 필수 생존 비책이라고 해놨는데 조금 이따가 제 강의에 을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뒤에 지금 보이는 저 화면은 서울중앙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입니다. 그래 오른쪽 게 이제 동간이라 그러고 왼쪽 게 서간이라 그러는데 서간의 20층 꼭대기에 제가 글자 그대로 최고위층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서 아침에 출근하면 남산하고 옛날에 청와대가 있는 그쪽까지 쫙 직선으로 시야가 맑을 때는 다 보여서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슬라이드를 중심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이 슬라이드 요게 보이는데 듀티 오너 컨트리라고 보이죠. 요게 미국의 육사를 웨스트 포인트라 그러는데 2019년도에 웨스트 포인트에 갔다 온 제 친구가 이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구글 검색을 해도 안 나오는데 육사의 그 교훈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듀티, 의무, 오너 명예, 컨트리, 조국, 의무 명예 조국 이 마음으로 저도 지난 34년간 법관의 생활을 했고 친구가 네가 살아온 길에 맞기 때문에 이 사진을 너한테 선물로 준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처음에 제 마음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진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측 거는 전사이 가도난 동네 부사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일본군이 와서 동래성을 포위해서 몰살 작전을 펴는데 명나라를 치는 길을 빌려주면 살려주겠다고 걔들이 강목에다가 글을 써서 깃대를 올리기에 그 자리에서 바로 송상현 부사가 먹을 갈아서 이 글을 쓴 시랍니다. 역사 그건데 부산 법원장 6층 그 입구 복도에 이 글이 지금 이렇게 액자가 돼서 걸려가 있는데 군대 무사의 어떤 그런 각오도 있지만 사법부에도 판사들이 어떤 권세나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 사법권을 수호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기 위한 메타포로서 이것을 법원장실 앞에다가 제가 전시를 해뒀고 지금도 부산 법원장실 그 6층 벽에 있습니다. 왼쪽 거는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법불와악이 성불요곡 법은 귀한 것에 근세나 돈에 아부하지 않고 자는 법의 잣대는 굽은 것을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법관이 갖춰야 될 그와 같은 그 자세를 중국에 이미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그 8글자로 우리한테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하여튼 이 두 가지도 저의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 볼견자를 개견자를 볼견자를 개견자로 바꾸면 이렇게 한글로 편견과 선입견이 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안경을 두 개의 안경알을 끼고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백문의 불여일견 이렇게 직접 컨택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생각이 얼마나 한쪽 일변도로 편향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연을 계기로 여러 가지 어떤 디지털에 대한 생각이나 사법부나 판사에 대한 어떤 자신만의 생각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그 강연의 줄기는 이와 같이 디지털 내공하고 아날로그 내공을 결합해서 디지로그 경쟁력을 갖추자는 데 있고 결국은 디지털 내공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뛰어날 것 같아서 어쩌면
공자 앞에 문자를 쓰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알라딘의 지니 램프처럼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하자는 거고, 디지털 내공은 결국은 어떤 아날로그 내공은 어떤 그 평소에 생각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그 생각 근육이라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키울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와 같은 아날로그 콘텐츠와 디지털 능력을 결합해서 상상 초월의 성과를 확보하자라는 게 오늘 강연의 핵심이고, 한 전반기에 한 50분에서 60분 디지털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여러분하고 나누고, 조금 커피 브레이크로 한 5 내지 10분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아날로그 생각 근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게 끝나면 꼭 오늘 이 주제가 아니라도 무한 배틀로 여러분들과 질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그거를 답변하는 걸로, 그와 같이 오늘 이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이후에 이렇게 보면, 과거에 지하철에서 타블렛이나 신문을 안 보면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는데, 지금은 이와 같이 폰이나 패드에 고개를 박지 않으면 하성인 금성인이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이 많은 디바이스들이 이 폰 속에 다 들어갔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은 그런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초등학교 때 아이리버 MP3 플레이어 하는 거를 여러분이 들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니 MP3 플레이어를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 단계에서 머물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미국의 최초로 전 세상에 만든 기회를 놓친 것이죠. 스티브 잡스는 그 용도를 알아서 스마트폰의 미니팟, 아이팟, 아이리버의 그거를 기능을 이미테이션한 아이팟에다가 PDA 폰을 구겨 넣어서 2007년 11월 달에 스마트폰을 이와 같이 전 세계에 최초로 내놨는데, 우리가 창의력과 독창력의 빈곤에서 그런 기반 기술을 우리가 다 갖고 있었음에도 미국의 자리를 뺏겼고, 여러분이 많이 쓰는 페이스북도 결국은 한국의 아이러브 스쿨하고 싸이월드가 두 가지가 결합된 건데, 한글 속에서 함몰되어서 국내 소비자만 보고 하는 바람에 결국 주커버커 그 친구들한테 그 자리를 빼앗긴 그런 아픔이 있죠. 결국 어떤 신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 기술을 융합해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서비스나 디바이스를 만드는데도 창의력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냥 한반도라는 지형하고 한글이라는 그런 어떤 글자 속에 함몰되어서 글로벌 영어 그런 것을 생각을 못해서 이와 같이 그런 세계 최초의 기회를 놓치게 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스마트폰 속에는 수백만 개의 앱 장터의 앱이 있죠. 누군가는 우리의 니즈를 다 알고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단지 접근을 못하고 몰라서 못 가죠. 자기 고유의 택시 하나 없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택시를 보유한 우버, 자기 고유의 호텔 하나 없는데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호텔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에어비앤비 하는 것도 결국은 어떤 혁신적인 플랫폼 중개 앱을 생각함으로써
전 세계의 아주 넘버원의 서비스를 국경을 넘어서 이와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요기요나 배민 같은 그와 같은 것들이 그 쿠팡 이처 그와 같은 것들이 플랫폼을 깔아서 직원들이 퇴근해도 24시간 서버에 그 시스템이 돌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그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아직도 우리가 어떤 분야에 그런 게 더 필요한지를 니즈를 더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플랫폼을 안 깔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면 앞으로 얼마든지 스타트업이나 벤처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사이버 세계일 것입니다. 혁신 영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보기로 하고 일단 넘어가고, 오늘은 스마트폰 쪽에서 일단 여러분이 다 알겠지만은 그래도 혹시 싶어서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 몇 가지를 제가 그 미러링을 해서 그 폰을 그 안드로이드도 아이폰의 생태계처럼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하고 요 사이는 그 미러링이 잘 됩니다. 미러링을 해서 제가 몇 가지를 일단 보여드리는데, 일단 미러링을 하기 위해서 이 PC를 잠깐 그 파워포인트 이 공유를 잠깐 줄이고 새로 공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휴대폰과 연결하는 화면, 이 화면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휴대폰과 연결하면 보이죠? 자, 그래서 휴대폰 화면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원장님 제 휴대폰 화면이 거기서 보입니까? 누가 그 마이크를 활성화해서 휴대폰 화면이 보이는지 예, 좀 예, 말씀. 보입니다. 예, 예, 보입니다. 예, 보이고 있죠? 예, 예. 예, 판사님. 자, 제가 평소에 저 킬러 앱을 그 핵심 앱을 킬러 앱이라 그러는데 킬러 앱을 몇 가지를 쓰고 있는데 매일마다 쓰는 것이 이 클로바 노트 녹취 녹음 앱하고 구글 렌즈하고 에버노트하고 그 외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저는 에버노트 전자 메모 앱을 저의 그 핵심 그 외장 그 익스터널 브레인으로 쓰고 있는데 여러분 잘 쓰고 있을 걸로 보지만은 구글 킥이나 MS의 원노트도 비슷하지만 저는 에버노트를 2014년 6월 6일부터 써서 거기에 축적된 꼭지가 여러분 감히 믿기 힘들겠지만 17,000꼭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타계한 이어령 박사의 에버노트가 생전에 5, 6년 전에 15,000꼭지라 그랬는데 뭐 최근에 별세하시기 이전에는 그 어르신의 에버노트가 몇 그 스택이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은 모든 공사의 기록이 에버노트를 통해서 되고 모든 문서를 OCR하거나 번역하거나 정리하는 것을 구글 렌즈를 통해서 합니다. 먼저 매일마다 쓰는 구글 렌즈를 통해서 OCR 성능이 한글도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 구글 렌즈를 클릭을 하고 이 책을 여기 책을 하나 제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제가 쓴 그 함께하는 법정 책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찍으면 화면이 보이죠? 이렇게 하고 텍스트로 가서 전체 선택, 요 하단에 있는 전체 선택을 누릅니다. 전체 선택을 하면 이와 같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텍스트 복사, 컴퓨터로 복사하는데 두 개의 디바이스, 자기의 스마트폰과
그 랩탑이나 PC가 동일 와이파이 망에 묶여가 있으면 컴퓨터로 복사 기능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텍스트 복사를 하면 여기서 보면 텍스트 복사를 하면은 카톡 같은 데다가 그 자기의 카톡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이제 그 들이붓겠죠. 자기 폰에서 폰 안에서 작업을 하는 건데 이와 같이 조금 전에 책을 복사한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카톡도 여러분들 보입니까? 다 보이고 있죠? 예. 그러면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그래 했는데 텍스트 여기서 컴퓨터로 복사를 누르면 강민구 노트북을 자기가 찾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이렇게 하면 선택을 하면은 여기서 그 한글이 보입니다. 저 한글이나 워드 프로세서로 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한글이나 워드를 띄어서 자, 이 화면 지금 한글 화면 보입니까? 한글 화면 보이시죠? 네. 네. 여기서 조금 전에 복사한 걸 컨트롤 B 이렇게 하면 최고로 쓴 게 메일이나 카톡이나 어떤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클립보드를 2개가 제 폰에 있던 클립보드가 가상으로 내 PC 데스크탑과 랩탑으로 들어와서 이와 같이 OCR한 게 바로 복사가 되니까 이거의 효율성은 엄청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책이나 리포트를 OCR로 긁어서 폰에 카메라로 긁어서 컴퓨터로 복사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바로 들어오니까 업무 속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매일마다 판결문에 별지 자료 같은 걸 붙일 때는 이거를 매일마다 구글 렌즈를 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쪽으로 제 화면으로 가서 자 여기서 구글 렌즈를 매일마다 이제 쓴다 그랬고 지금 제 화면 컴퓨터 지금 여러분들 공유해서 제 핸드폰 화면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네. 네. 이게 자꾸 끊어질까 봐 자꾸 걱정이 돼서 제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버노트를 제가 많이 쓰는데 그냥 에버노트에다가 항상 그냥 새 노트를 해서 구술로 이렇게 항상 제 글을 씁니다. 디지털 고려장에 대한 짧은 생각. 21세기 스마트폰과 디지털 혁신이 일어나면서 노년 세대에 대한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 문명의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미복지 구역에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이가 든 것도 서러운데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종합적인 지원책이 부족해서 폰을 가지고 단순히 카톡 기계, 전화 기계, 유튜브 기계 정도로만 쓰고 그 외의 서비스를 노년 세대에서 거의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과거의 구습에 푹 익숙해져서 새로운 것에 대한 학습을 스스로 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자녀나 손자 세대에 물어봐도 할아버지 할머니 그거 몰라도 할아버지 사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하는 식으로 별로 관심이 없어 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자의 카톡에 대해서 대답의 리스폰스가 늦게 되면은
할아버지가 대답도 늦게 한다고 또 핀잔도 주는 것을 우리가 사회 곳곳에서 보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시장도 모바일로 보고 은행도 모바일도 보고 티켓도 KTX 티켓도 모바일로 하는 것을 해야 되지만 나이 든 세대는 이 강연을 듣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도 너무나 힘들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지털 디바이더, 디지털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제 지인이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눈이 번쩍 뜨이게 하려면 디지털 고려장이라고 용어를 바꾸라고 저한테 한마디 했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식이 제가 경상도 사투리가 상당히 있는데도 너무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제 친구는 농담으로 구글 음성 엔진이나 삼성 빅스비 엔진이 한글 음성은 강민구 판사가 워낙 입력을 많이 해서 경상도 사투리 액센트가 표준 모델이라고 오해를 하고 경상도 말을 액센트를 이와 같이 너무 잘 인식을 한다고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멈추고, 자, 그러면 위에 클릭 안 해도 자동으로 저장이 되죠. 이거를 전체를 선택해서 전체 선택을 해서 복사해서 제가 주로 이런 정보를 여기에 보이는 토크풀이라는 TTS 앱에다가 넣고 토크풀이 TTS 앱에다 넣고 이렇게 조금 전에 썼던 정보를 이렇게 하면은 말로 이제 21세기의 스마트폰과 디지털 혁신이 일어나면서 노년 세대에 대한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 문명의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미국직 구역에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이가 든 것도 서러운데 자, 여러분이 지금 봤듯이 이 TTS는 텍스트 투 스피치의 약자인데 원래는 그 눈이 시력을 상실한 장애우들에 대해서 말로 점자 대신에 말로 기록 학습하게 해주는 용도에서 수십 년 전에 PC 버전에서 나온 거를 모바일 버전으로 이렇게 수십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성능을 테스트 해보니까 이 토크풀이가 가장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거나 입사시험이나 국가고시 공부를 할 때 필수적인 암기가 필수적인데 써노트나 그런 정보를 텍스트 형식으로 토크풀이에다 들이붓고 전철이나 자기만의 공간에서 외부 앰프로 연결해도 좋고 블루투스 헤드폰으로 연결해서 청각으로 기록 학습을 하면 눈으로 학습하는 거에 10배의 암기 그거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책이나 요약 노트를 암기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거의 텍스트를 OCR로 찍어서 토크풀이 속에다가 들이부으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학습 효과를 아주 최대한 많이 나타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매일 쓰는 게 클로바 노트인데 이거는 일종의 축지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2시간까지 무료고 120분까지 되고 한 달에 600분 네이버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면 음성 녹음을 할 거냐 파일 업로드를 할 거냐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친구하고 이 줌에 대해서 전화 통화를 한 게 있는데 여기 그거를 녹음을 해놨는데 여기 제 친구랑 이거를 보면 일반 대화라고 하고 전화 통화라고 이렇게 하고 확인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업로딩을 합니다. 이 업로딩을 하는데 조금 지나면 업로딩이 서버로 다 올라가고 파장을 분석을 합니다. 파장을 분석하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2시간이 한 30초 이내에 파장 분석이 되는 거를 제가 대화록에서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업로드 끝나면 이와 같이 여 밑에 보면 이 파장을 분석합니다. 제 말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 음파의 오실로스코프 이 파장을 분석을 해서 변환을 전화 통화한 거를 녹취록을 이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자, 벌써 이렇게 다 나왔죠. 이렇게 다 나오면 여기서 복사는 안 되고 상단에 점 3개 우측 상단에 여기 보면 음성 기록 다운로드 이걸 딱 치면 시간 기록은 필요 없고 여기서 네 하면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저장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죠. 그러면 이게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이게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은 그 삼성 폴더에 내 파일에 가보면 다운로드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다운로드를 딱 누르면 조금 전에 한 것이 이렇게 파일로 나옵니다. 파일로 나오면 이렇게 업로딩 되면 참석자 1, 참석자 2 이렇게 전화한 게 전부 다 나오고 이거를 전체 선택을 해서 모두 선택해서 복사해서 자기와의 카톡 같은 데다가 이렇게 들이부으면 조금 전에 말한 것이 그 통화한 거 대화가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타이핑이 되는데 오탈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속기사의 역할도 조만간 사라질 그런 운명에 있고 이 클로바 노트는 딴 거, 자, 다시 공유합니다. 이 클로바 노트는 이 클로바 노트는 그야말로 거의 그 만능의 녹취록도 되고 자기 혼자 글을 쓸 때 클로버 노트에다가 들이붓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글의 촉으로 쓸 수가 있고 실시간으로 클로버노트닷컴에 들어가면 PC단에서 그 스마트폰에서 작업한 게 실시간으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매일 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킬러 앱으로서 지금 3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정보 습득 도구로 구글 알림이를 지금 쓰고 있는데 구글 알림이가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구글 검색창에서 구글 알림이를 누르면 PC나 폰에서 이와 같이 딱 누르면 구글 알림이에서 이렇게 모든 알림이 나오죠. 제가 이 많은 것을 제가 알림으로 넣어놨습니다. 저보고 IT 거든 기능을 뒤에 누가 있어서 그거를 도와주느냐라고 그러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이 핸드폰이 알라딘의 지니처럼 저를 도와주고 이 구글 신이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구글 알림이에 자기가 원하는 학습 원하는 키워드를 넣어놓으면 이런 거를 연필을 누르면 하루에 실시간으로 할 거냐 수시로 하는 게 리얼타임이고 하루에 한 번 예약하면 하루에 한 번씩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 예약하면 일주일에 한 번 예약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거를 세팅을 하면 되고 이와 같이 세팅을 하면은 자신의 지메일로 구글 알림이 구글 얼라트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딱 치면 이렇게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어떤 로봇에 대한 정보들이 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선생님, 대법을 딱 화면이 치면 안 보입니다. 화면이 안 보여요? 아직도 안 보입니까? 네, 구글 알림이 그 화면이 안 보입니다. 뭐 구글 알림이 화면에 안 보여요. 예, 그러면 껐다가 다시 그러면
자, 휴대폰과 연결칸을 이 화면은 보입니까? 네, 그 화면은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아마 이거를 새 공유로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보입니까? 구글 알림이 지메일 보이죠? 네,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글 알림이 하는 거를 설정을 해 놓으면 이와 같이 그 구글 얼러트라고 지금 제 지메일도 다 보이죠? 다 보이죠? 예. 그래서 빅데이터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단어가 구글 알림이 구글 검색창에서 구글 알림이 하면 최고 상단에 나오는데 그 상단에 나오는 거기다가 키워드를 원하는 대로 수십 가지를 넣어놓으면 전부 다 자기가 이렇게 쉽게 검사 검찰 하면은 검사 검찰에 대한 이 설명이 되고 딱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뭐가 이렇게 딱 뉴스가 이렇게 딱 메인이 딥서치도 되고 전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 아니면 논문을 쓸 때 키워드를 영어로 놓으면 영어 자료가 나오고 한글로 놓으면 한글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정보 습득을 구글 알림이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 무지무지하게 좋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크롬 브라우저를 폰에서 일해 보면 지금 크롬 브라우저 지금 보입니까? 제 핸드폰에 네, 잘 보입니다. 보이나요? 잘 보입니까? 네, 제가 어떻게 애국의 정보를 손쉽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여기 점 3개를 눌러서 북마크에 가보면 옛날 말로 말하면 절개찾기죠. 절개찾기에 가면 모바일 북마크 하는 게 있는데 물론 랩탑에서 데스크탑에서 PC단에서 모바일 북마크 들어가서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한국,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러시아, 중국, 일본, 호주, 인도, 아르헨티나, 칠레, 스페인, 그 다음에 브라질, 이스라엘, 아랍, 대만, 베트남, 엘파이스, 스페인은 지금 구글하고 전쟁해 갖고 독자적인 스페인 본토 구글 뉴스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글 뉴스를 이렇게 딱 잡아 놓으면은 미국 구글 뉴스를 딱 누르면 이렇게 영어로 된 게 한글로 완벽하게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제가 왜 이거를 북마크를 애국 뉴스를 많이 했는가 하면 2020년도에 제가 6개월간 영구법관으로 대학교로 말하면 안식년 비슷한 거를 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전국에 퍼지는데 정보가 너무 애국과 차이가 나서 코로나 코비드 19 뉴스를 제가 직접 코로나 외신의 종군 기자가 돼서 코로나 전쟁의 종군 기자가 돼서 새벽마다 1시간씩 제가 그거를 정리하는데 아이디어를 궁리해 갖고 이와 같이 크롬 자동 번역 뉴스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위에 보면 상단에 보면 코비드 뉴스라고 지금 보이죠. 코비드 19 이걸 누르면 각국 뉴스에 코로나 뉴스만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딥서치로 해당 이게 지금 헤드만 나오는 거잖아요. 헤드는 완벽하게 번역이 되는데 딥서치로 가면 언론사 정책에 따라서 이와 같이 영어가 번역이 되는 게 있고 번역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번역이 자동으로 안 되는 거는 이거를 전체 선택을 해서 해갖고 모두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해서 외부에 구글 번역창에다가 들어가서 들이부어서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시 뭐가 또 잘 안 보이죠? 새로 공유하겠습니다.
자, 다시 공유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구글 그 뭐냐 유서에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와서 그와 같이 할 수가 있고, 휴대폰 화면 로드가 지금 뭐가 잘 안 되는데 이제부터는 핸드폰 미러링은 여기서 중단을 하고 크롬 브라우저에서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롬 브라우저로 가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죠. 자, 이 크롬 검색창이 여러분 화면에 보이면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예. 자, 여기서 여러분들 당장 내일부터 쓸 수 있는 기기를 하나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구글 번역이라고 딱 치면, 크롬 브라우저에서 구글 번역이라고 치면 원래 이거 문장을 입력하는 게 나옵니다. 지금 이 화면 보이나요? 지금 구글 검색창 보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여기가 아니고 두 번째 구글 번역 사이트로 갑니다. 구글 번역 사이트로 가서 올해 1월 1일부터 문서 번역이 작년부터 신설됐는데 텍스트가 아니고 문서를 딱 누르면 워드, PDF, PPTX, 엑셀 파일만 됩니다. HWP 파일은 안 되기 때문에 PDF로 바꾸면 됩니다. 자, 여기서 컴퓨터에서 문서를 찾습니다. 단지 299쪽 이하 10메가 이하만 됩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제가 그 재판연구원하고 정문 적답한 게 있는데 이거를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 문서명 표시된 것까지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까? 잘 보입니까? 예, 이거를 그나마 영어로 먼저 번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번역 아이콘을 누르는데 얼마나 빨리 되는지 머릿속으로 1초, 2초 시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작년 12월 말까지는 여기 화면에서 PDF를 뿌려줬는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왜 그러는지 이렇게 반드시 다운로드를 해야 되게 합니다. 자, 다운로드를 합니다. 다운로드를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열기를 합니다. 자, 지금 PDF 영어로 번역된 거 열은 화면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PDF로 정문 적답한 게 30쪽이 넘는 게 PDF로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체 선택해서 컨트롤 A에서 복사해 갖고 자기가 원하는 워드 프로세서에다가 들이부으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자, 한글 빈 화면이 보입니까? 안 보이나요? 보입니까? 예. 자, 여기다가 들이부어 봅니다. 들이부어 보면 텍스트 형식으로 해서 아까 한 그게 이와 같이 완벽하게 영어로 번역이 돼서 쫙 나오죠. 그렇게 외국 문헌을 여러분들이 그 찾아왔다면 그 이와 같이 번역 기능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구글 번역창 다시 나왔는데 이게 공유가 되고 있나요? 안 공유 안 보이나요? 되고 있습니다. 예? 공유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공유 안 되고 있죠. 그럼 줌으로 가서 잠깐만요. 지금 줌을
줌이 꺼졌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줌을 제가 자, 다시 화면 공유로 가서 제가 크롬을 다시 전개하고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죠.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구글 번역을 하고 자, 이제 화면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예, 자,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문서를 찾기 해갖고 이와 같이 재판연구원 이렇게 했는데 열게 하면은 일본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면 번역해 보면 언어는 120개국어로 좌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완료되면 열게 하면은 이와 같이 일본어 번역된 화면 보입니까? 보이고 있죠?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일본어 뭐 자기가 원하는 단어로 왼쪽이 그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왼쪽이 영어나 독일어나 다른 수많은 이 많은 세계 129개 언어를 바로 그냥 여기서 언어 감지를 해서 가면은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중간 기말 리포트 쓸 때 애국 원전을 이와 같이 초벌 구의를 해서 하면 엄청나게 이게 도움이 빠르게 되는 거죠. 문서 번역 여러분들 평소에 쓰고 있습니까? 오늘 처음 봅니까? 평소에 쓰고 있습니까? 마이크를 꺼서 대답이 안 들립니다. 자, 그럼 구글 문서 번역은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MS 워드를 가동해서 제가 MS 워드를 다 열고 나서 공유를 새로 공유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MS 워드 보이고 있습니까? 예. 여기서 윈도우 11부터 아까부터 자꾸 이게 성가시게 나왔죠. 이게 뭔가 하면 MS의 코타나 시스템 하는 것이 윈도우 10까지 영어만 되다가 윈도우 11부터 한글을 열어줬습니다. 이 키는 키보드에 사각형 격자가 있는 윈도우 키랑 여기 나오죠. 요 윈도우 키랑 그 한글 H를 같이 누르면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지금부터 코타나에서 음성 인식을 해보겠습니다. 구글 문서 입력처럼 아예 OS단 속에 한글이 입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그 어떤 것도 거치지 않고 PC단에서 바로 타이핑이 되는데 젊은 세대는 물론 눈 감고도 키보드를 안 보고 쳐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굳이 말로 입력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저처럼 나이가 들고 여러분들도 40, 50대가 지나면 키보드를 치는 거는 손가락에 관절 그 터널 증후군이 생기고 그래서 무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판결문이나 문서를 윈도우 11의 워드를 띄워놓고 이와 같이 코타나 음성 인식으로 자동으로 입력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나이든 노장 세대는 이것은 하늘이 내려주는 축복의 소리랑 똑같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손가락이 아프면 이와 같이 음성 인식으로 논문이나 문서 작업을 해보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구글 드라이버, 구글 문서에서 새 문서로 가서 도구에 가서 음성 입력을 해도 구글 음성 엔진이 가동되기 때문에 비슷한 효과가 나는데 구글 엔진과 MS 코타나 엔진의 우열은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양쪽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초안으로 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업무 생산성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그 자동 타이핑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구글 드라이버에서 하는 것도 잠깐 보여드릴까 싶습니다. 한두 개만 더 하고 커피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저장 안 하고 자, 그 다음 확인. 자, 다시 화면 공유로 가겠습니다. 화면 공유로 크롬 다시 지금 크롬 보이죠? 구글 번역창에. 자, 여기서 그 앱으로 가서 자, 구글 드라이브를 전개합니다. 자, 구글 문서, 구글 드라이브 보이시면 고개 끄덕해 주시죠? 예. 여기서 새로 만들기에 가서 구글 문서로 가서 도구로 가서 음성 입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까맣게 돼가 있는데 활성화를 시키면 지금부터 코타나 엔진이 아닌 구글 엔진으로 문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구글 어드장에 아무리 빨리 해도 제대로 알아듣는데 코타나보다 오히려 더 인식 속도는 더 빨리 잘 되는 것으로 보이죠. 아무리 빨리 해도 이 음성 엔진이 다 알아듣고 숨이 차게 이야기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타나 엔진이 한글을 수용한 윈도우 11을 작년 10월 1일 날 무료 업데이트 하기 이전에는 PC 작업할 때는 이 구글 드라이버에서 문서 작업을 많이 했는데 물론 뭐 여러분은 손가락이 빠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 이게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참 그 북마크에서 보면 구글 모바일 북마크를 제가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 북마크에 가보면 어디에 가보면 PC에서 모바일 북마크를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모바일에서 나온 북마크가 여기 이렇게 다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바일에서 구글 뉴스를 해서 별을 찍어서 북마크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했고 75분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네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게 다 100% 다 알고 있던 것 아닌가요? 그래요? 처음 보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 천만다행이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여기로 가서 구글 지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구글 지도 보이나요? 예, 이게 지금 PC 버전이 아닌데 이게 PC 버전에 가면 그 타임라인 같은 거로 가보면 타임라인도 형성해주고 여러 가지 그게 좋은 게 있는데 PC와 지금 미러링이 지금 아까 에러가 났는데 다시 한번 그 PC 버전에서 여러분들이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유 중지하고 PC 버전으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다시 이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휴대폰 연결이 잘 되면 요거까지 하고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화면 공유 가서 자, 여러분들 제 모바일 폰 보이면 고개 끄덕여 주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당장 애국 순례 여행을 많이 갈 건데 여기서 PC에서 여기 있는 지도 구글 맵이죠. 이걸 딱 누르면 자기의 프로필이 떠져. 프로필. 구글 로그인이 돼가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딱 누르면 내 타임라인을 활성화시키면 자기가 여행 간 게 이렇게 이동한 게 전부 다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제가 일산에 있다 그랬죠. 이와 같이 오늘 방문한 게 다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어제 같으면 이렇게 어제로 돌리면 어제 타임라인이 나옵니다. 어제 이제 일가 후에 서초동에서 일산까지 이동한 타임라인이 나오죠. 그래서 이 타임라인을 활성화하면 자기 여정기나 여행기 쓸 때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타임라인 말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미국 서부에 그랜드 서클이라고 자이언트 캐년, 브라이스 캐년, 그 다음에 여러 캐년들이 많이 있죠. 그랜드 캐년. 그런 데 가면은 폰이 다 먹통이 됩니다. 폰이 먹통이 되고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 거리에서 몇백 불씩 렌터카에 유상 내비게이션을 옵션으로 사는데, 그러지 말고 구글 맵으로 해서 오프라인 지도를 찍어서 나만의 지도 선택을, 한국에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지리 지도를 안 주기 때문에 이걸 딱 찍어서 이걸 해서 나만의 지도를 다운로드를 하면 여기는 다운로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는데, 이걸 하면은 유타주 전체 아니면 아리조나주 전체를 다운로드하면 한 10초 이내에 다운로드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GPS는 24시간 통하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해서 호텔이나 인에서 하루 전날 나만의 지도를 다운로드해서 쓰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설정에 가보면은 거리 단위가 전부 다 이렇게 오토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은 미국 가면 자꾸 마일로 1마일 레프트 턴, 2마일 레프트 턴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폰의 구글 맵에서는 킬로미터로 이렇게 특정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딱 1시간 정도 돼서 한 오후 내지 정확하게 10분, 50분에 다시 들어오기로 하고 잠시 커피 타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뒤 뵙겠습니다. 네. 예.